교체냐, 이 두 가지였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고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는 게 향후 정치적인 행보에서 도움이 될 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돼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되면 뭐 다당제나 이런 것들 뭐 다 되면서 안철수 후보도 어떤 뭐 정치적인 자산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얻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근데 윤석열 후보 이번에 선택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신은 어떤 뭐 내각에서 역할하거나 공동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얻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 이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후보도 책임을 지고 윤석열 후보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 떠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선거를 해왔다는 거고 나는 대의에 동의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패 책임은 윤석열 후보가 더 큰 거고 단일 후보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내세웠던 게 정치 개혁이에요. 다당제, 그 다음에 권력구조 개편,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실현할 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또 정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놓고 분석해봤을 때 확률적으로 윤석열 후보 선택하는 게 자신의 정치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매우 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근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정치인이 상징하는 어떤 비전과 그 정치인하면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대중 정치인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근데 거기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회정치라는 비전. 그게 이제 뭐 계속 공격을 받아왔죠. 회정치가 뭐냐.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비전이고, 그리고 이미지는 이번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 안철수한다, 또 철수하냐, 철수할 거다, 완주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모든 선거에서 지금 안 후보를 따라다니는 어떤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를 결국에 또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후보가 공학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을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 거냐, 이게 이제 정치인 안철수의 좀 미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조영 기자님 고스톱 잘 치시죠? 잘 치지 못하는데 칠 줄은 압니다. 타짜죠? 아닙니다. 타짜 아니건데. 왜냐면 제가 잘 못 쳐서 유시민 전 노동재단 이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는데, 자, 안철수 광인데 비광을 팔았다. 그럼 어떻게 인척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광을 판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비광을 파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의미가 없는 일이면서 플러스 약간 자의적인 일을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후보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명이 있는 당의 어쨌든 대표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면 사실상 이제 흡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유 전 이사장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흡수에서 인사권을 갖는다, 뭐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 외에 다른 뒤에 합의가 있지 않겠냐. 그게 없으면 이게 이제 불가능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비강을 그 자체로는 이제 말하자면 고스톱이 3점이 나야 이 판이 끝나는데 안 후보의 합류가 국민의힘이 3점이 나는 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비유를 한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유 전 이사장의 분석이긴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단일화가 여태까지 효과를 발휘한 단일화와 그렇지 못한 단일화를 놓고 보면 단일화하는 과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단일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6일 동안 과연 안 후보가 단일화에서 더 키를 지는 건 사퇴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퇴한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가 결국에 그 단일화의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안 후보가 그 지점에서 2012년 단일화 당시에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았죠. 그 단일화를 한 건데 한 것 같지도 않은 안 한 것 같은 이런 단일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남은 6일 동안 안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이번 단일화의 어떤 파급 이런 걸 또 결정할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박 기자님 분석은 안철수 후보는 시나리오 A, B를 다 검토해보고, 자, 이렇게 되면 좋고 그렇게 안 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는 의미 없는 거래라고 더 그 단언도 했어요. 정치인 안철수의 생명은 마감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유 전 이사장의 평가이고 개인적인 평가인 거고, 정치인 안철수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좀 평가 영역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안 후보의 계산이 맞을지 틀릴지 뭐 이거는 이제 대선의 결과만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오늘 또 사과의 메시지도 전한 걸 보면 아까 이야기한 소수 이미지가 결국은 극복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자, 정치인 안철수 앞으로 이제 좀 재기 내지는 정치인으로 더 성장 가능성 있습니까?
정치는 지금 오늘 저희가 보듯이 알 수가 없는 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정치부 기자 쉽네. 모른다 그러면 되네. 알 수가 없는데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알지가 모르는 척. 네, 지금 네 번째 철수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인데 근데 안철수 후보 이 자리에 나와서 대선 인터뷰를 저희가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피력을 하시면서 안주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바람은 역풍이 불 거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이제 간을 보면서 단일화를 누구랑 누구 손을 잡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가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국민들이 참 기분 좋게 받아들일까. 오히려 야권 지지층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정도.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층들의 호감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1번, 2번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의 선택을 한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요 멘붕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나왔던 지지율이 어디로 흩어질 거냐 이거 저는 그거에 잡히지 않는 숫자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정치력이 있네, 정권 교체가 더 저를 모이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지, 긍정적. 아니면 저게 뭐야, 선거 앞두고 6일 앞두고 이름까지 다 인쇄됐는데 왜 이제 와서 단일을 해, 뭐 얘기한 대로 손가락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까지 해놓고 이게 뭐야 라는 판단이 우세할지. 그러니까 안 후보가 가진 지지율만큼이나 이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저 단일화가 됐더니 정권 교체를 위해 투표하자, 아니야 이런 정치는 안 돼, 이 판단 중에 뭐가 우세할지 이게 좀 양호 포인트라고 봅니다. 양호 포인트 앞으로의 판세죠.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2002년 정몽준 생각이 난다. 역풍이 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2시 41분 넘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먼저 알아보고 오죠.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서울시내 동부간선으로 의정 구간이며 창동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지금 서울시내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구간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고속도로도 교통량은 많이 없고요. 지금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경부선 부산 방면 판교 분기점 부근 4, 5차를 걸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6km 밀리고요. 이전에 하객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금천 부근 2차로 갓길에 걸쳐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요. 금천 나들목 부근에서 1km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야권 단일화를 보면서 역사와 국민을 믿고 꿋꿋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원래는 이게 오늘의 제 1면 특종이었어요. 어제 토론회 이야기 또 대장동으로 되게 붙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 근데 지금 시간 보세요. 20분 밀렸잖아요. 이거 한 5면으로 갔어요. 자, 확실히 이번에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네, 이 사실 사회 분야 토론이었고 복지 얘기 또 인구 절벽 얘기에 대한 각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죠. 네, 주도권 토론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제는 사실 우리가 이 네 번째 토론은 구성통을 잡으려면 뭔가 비전을 좀 미래를 좀 얘기해야 정치 오지 않을까. 남은 정도의 좀 그렇습니다. 기대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끝까지 좀 지켜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사실 대장동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눈에 띄는 게 오랫동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쭉 읽으면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검찰 진술과 녹취록 등을 다 열거한 다음에 아니 이재명 후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하고 그동같이 얘기하면서 오늘 국민을 우습게 바닥게 보는 거 아니냐. 대장동의 설계자고 그리고 이렇게 이 4인방들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계속 거짓말하냐. 이렇게 그래서 몰아세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실패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에도 반장 선거입니까? 의원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아니면 당연하고 특검에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네. 그러면 김만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또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답이 그겁니다. 네. 답이.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십니까? 그것도 답이죠. 그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엉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안철수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네, 치열합니다. 네, 거칠고요. 마지막